안녕하세요. 한판TV 조준호 조준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예고 드린 대로 팔들기 동작에 대해 가지고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유도관 관장님께서 이제 댓글로 유튜브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유튜브고 유튜버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관련해 가지고 토론을 통해 가지고 보시는 여러분들이 한층 더 수련에 도움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부자유도관 유튜브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팔들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노우에 선생님의 이제 그 허벅다리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우에 선생님도 이제 팔을 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이노우에 선생님이 시합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을 드는 동작이 전혀 없었죠. 자, 배에 이렇게 잘 붙어 있죠.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몸에 어깨 밑에 이제 손의 위치가 거의 배에 있죠. 이 모습이 뭐 다른 영상을 지금 소개해 드리겠지만 거의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배로 가기 때문에 위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많이 위로 시작해야 시합 때는 뭐 요 정도 온다, 뭐 요렇게 얘기들 하시는 또 그 썰이 있고, 저희도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배로 가기 때문에 이 동작이 전혀 없고, 이거를 또 올린다고 해서 시합 때는 뭐 요 정도 덜 내려온다, 그러니까 더 큰 과장된 액션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오히려 역동작에 걸려가지고 들어가면서 터덕 막혀서 오히려 이제 기술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그 굉장히 루즈하게 시합이 진행되는, 뭐 흔히 말하는 저 선수는 기술이 없다, 그런 시합 보면 그 선수들이 전부 다 이 올리려고 하다가 터덕 앞에서 시작도 전에 막혀서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 들어가는 거를 방해만 한다. 그 선수들이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시합, 그런 시합 유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팔을 드는 생각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작 수행에 이제 충돌이 생기면서 기술이 실패하는 이제 원인이 되죠. 이노우 선생님 빼고 또 다른 월드 클래스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그냥 뭐 우치마타 하이라이트 치시면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단 한 선수도 위로 드는 동작이 없어요. 위로 드는 동작이 나올 수도 없고 힘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시합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히려 더 배에 붙여놓고 그냥 시작 전부터 배에 붙여놓고 차는 듯한 동작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배에 붙여서 감아야지만 상대가 이제 딸려오고 기울이기가 되는 거예요. 팔로 기울이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배에 붙여야지만, 이렇게 배에 붙여야지만 상대가 이제 딸려오고 기울이기가 돼서 발로 톡 차면 넘어가는, 이게 허벅다리인 거예요. 이게 허벅다리 기울이기인데 기울이기가 어떤 건지 한 번 더, 여기서 말하는 기울이기가 어떤 건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허벅다리 기울이기인데 정면에서 차는 게 있으면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루야마죠. 자, 마찬가지로 배에 붙여놓고 그냥, 특히 마루야마랑 오노 선수가 처음부터 배에 붙여놓고 그냥 냅다 후리는, 다리만 걷어 올리는 그런 식으로 차는데, 그러니까 유도가 굉장히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기술 걸기도 편하고. 자, 여기서 이제 배에 붙이고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나오냐. 자, 스탠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이제 스탠스랑 같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어깨 라인이 원래 이제 돼 있었다면 자, 이 어깨 라인이, 그러니까 상체만 비틀려서 더 꼬여요. 자, 상대방 상체가 더 꼬여요. 상대방 어깨가 여기서 이렇게 스탠스랑 같이 이렇게 정렬이 돼 있죠. 그게 손에 손을 붙여가지고 하면은 스탠스는 정렬이 돼 있고 어깨 라인은 이렇게, 그러니까 상체만 이렇게 꼬이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 때문에 중심을 못 잡고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상대가 업어치기랑 마찬가지로 상대방 상체가 머리가 이렇게 이제 바닥 쪽으로 끌려 내려오고, 여기서 왜 손을 이렇게 배에 붙여서 감아야 되냐면, 손을 배에 붙이고 회전이 들어가면 이 손이 저기 관중석 쪽으로 이제 끌려가면 상대가 기역자가 된 상태에서 이 상대방 이 받는 사람의 이 등이 반대쪽으로 이제 보게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이 다리를 차니까 이렇게 빵 뜨게 되는 게 허벅다리인데, 팔을 들게 되면 이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술이 계속 실패되고 여러분들의 허벅다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지금 시합 때 나오는 모든 허벅다리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월드 클래스 선수들만 뭐 이게 가능하냐? 그럼 생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생체 수련 이제 30년 차 부자유도관 관장님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 허벅다리 굉장히 잘 차시고 뭐 거의 생체 최고수죠. 자, 부자유도관 관장님께서도 이제 팔을 들어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이제 허벅다리 시연하는 모습 보시면 바로 배에 붙이셨죠. 다른 허벅다리 차는 법, 방금도 손을 들려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오죠. 이제 걸어차기. 자, 지금 이 동작에서 상대가 왜 바로 안 넘어갔냐면 배에 붙여서 당기는 게 약한 거예요. 지금 몸에서 떨어져 있죠. 지금 이 부분이 벌어져 있죠. 이거를 더 붙여서 내 몸에 회전을 줬으면 상대방이 딸려와서 더 빨리 상대방이 이제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 팔을 들으라고 가리키시잖아요. 그 고정관념이 이런 부분을 이 느슨하게 만들어서 지금 히트가 빨리 안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모습을 같이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팔을 몸에 붙여갖고 감았으면 이 상대방의 지금 상체가 더 빨리 꼬여가지고 날아가는 상황이 나오겠죠. 자, 빠지면서 이제 차시는데, 자, 찍고 찰 때도 마찬가지고 안 들고 그냥 들어가서 스텝부터 들어가서 바로 붙이잖아요. 자, 이거도 마찬가지로 손의 위치가 이제 배에 위치해 있고, 걸어놓고 차는 것도 마찬가지. 드는 동작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습 때만 과연 이런가? 자, 허벅다리 뭐 초보한테는 뭐 다르게 이제 뭐 들어줘야 된다, 공간을 만드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초보한테 가리키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붙이시죠. 오른손 바로 배에 붙이시죠. 자, 바로 배에 붙었죠. 그러면 과연 시합 때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생활체육 최고수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바로 배에 붙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화경유도관 관장님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배에 붙였죠? 왼손 배에 붙어 있죠? 지금도 배에 붙어 있죠? 지금도 배에 붙은 상태에서 그대로 공격이 이루어지죠. 팔이 몸에 붙어 있어야만 힘을 쓰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한팔 업어치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으라고 가리키시는데 본인은 붙여가지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 또 나오네요. TV 댓글에서 가장 팔을 드는 거를 좋아하시며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유도 아재님 영상을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작 유도 아재님도 팔을 안 드는데요. 자, 또 안 드시고요. 드는 액션 전혀 없으시고요. 배에 붙이셨고요. 배에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잘 찰 수가 있는 거예요. 허벅다리 굉장히 잘 차시네요. 굉장히 잘 차시는데 그만큼 배에 붙여서 이 잘 당기고 이 토크의 회전을 잘 이용했다. 90도 넘기는 허벅다리 걸기. 자, 그 다음에 쇼츠 이거 제목 굉장히 좋은데 190cm도 넘기는 짧은 다리 걸기라고 이제 하셨는데, 저희가 말한 이 부분만 되면 허벅다리가 다리 길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뭐 튜브 끌어놓고 허벅다리 연습하고 그 다음에 뭐 벽 대고 쭉쭉 차가지고 뭐 발레리노 마냥 다리 쭉쭉 차는 연습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배에 붙이는 기울이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발을 이용해서 차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습을 하는데, 허벅다리는 이 부분으로
이 배에 붙여가지고 하는 이 부분으로 넘기는 거지 발로 차는 게 허벅다리가 아닌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서 연습도 잘못된 쪽으로 빠지고 연습이 잘못되다 보니까 내 허벅다리는 안 열고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이 악순환의 반복으로 쭈르륵 잘못되게 흘러가는 건데 자 짧은 다리고 긴 다리고 상관없어요. 이 배에 붙여가지고만 잘 되면 이렇게 허벅다리 잘 찰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일 이제 큰 구라가 뭐냐면 키 크니까 틀어 잡고 허벅다리 해라. 너는 짧으니까 업어치기 해라. 이게 제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술 도장에서 다 배우고 다 할 줄 알아야죠. 우리 유도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키가 크면 허벅다리, 키가 작으면 업어치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업어치기부터 하고 다른 기술이 추가되고 발전해 나가야지. 키가 190이든 2m든 간에 내가 들어가면 업어치기를 무릎을 꿇고 들어가면 190인 사람이 절반이 되고 2m인 사람도 자기 키에서 절반이 되기 때문에 업어치기를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업어치기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유도가 훨씬 발전한다고 생각이 되고 허벅다리 가장 잘 차는 선수 오노와 이노우에 선생도 업어치기를 할 줄 알고 굉장히 잘 하시는데 키가 크다고 허벅다리 선수로 시작해야 된다. 작다고 업어치기 선수로 시작돼야 된다는 굉장히 이제 잘못된 선입견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뭐 두발 기술부터 배우는 게 사실 정석이죠. 그러니까. 외발 기술이 더 어려우니까.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제 생체 최고수들이 모여 있는 유도 바보회의 허벅다리 하이라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찍고 들어가는데 찍고 차는 허벅다리인데 팔을 드는 모습이 전혀 없었죠? 자, 빠지면서 차는데 그 전에 팔을 드는 동작이 전혀 없죠? 오히려 바로 배 쪽으로 지금 끄는 모습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끌어서 차고 이렇게 바로 배 쪽으로 붙이니까 지금 상대방 상체가 꼬여요. 하체는 그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더 숙여져 가지고 꼬여서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소매는 이런 식으로 당겨지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서 반대로 오른손은 그 방향대로 죽여주고 이게 완전한 허벅다리의 기울기 형태. 그리고 왼손이 하는 거를 오른손이 도와줘라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맨 자세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기울이기는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팔꿈치가 배에 잘 붙고 있죠. 자,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아쉬운 게 지금 벌써 배에 붙여놨거든요. 그 상대방 팔이 지금 이렇게 딸려 붙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어깨가 상체가 완전 꼬여 있어요. 그러면 마루야마나 오노처럼 그냥 바로 차버리셨으면 되는데 지금 이걸 다시 풀어줘요. 지금 왼쪽 겨드랑이 열려가지고 다시 팔을 풀어줘요. 지금까지 공격을 얘기했는데 생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오른손을 상대방에게 이제 완전히 뺏겼어요. 근데 생체에서는 이걸 그대로 놔두고 이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자, 이러면 날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발이 이쪽으로 빠지거나 뒤쪽으로 빼면서 내 몸을 틀어줘야 돼요. 내 몸을 이 벽 쪽을 향해 있는 등이 우리 쪽을 보도록 틀어줘야 돼요. 그럼 이걸 틀면 내 이 손이 이쪽으로 빼올 수 있겠죠. 어깨에 그러면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딸려오게 상대 팔을 당겨올 수 있죠. 이거 봐. 자, 그래서 상대방은 배에 붙이려고 하고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은 배에 붙이려고 하니까 받는 사람은 오른발이 뒤로 빠지면서 본인도 이 팔을 몸에 붙이고 회전력으로 상대랑 마찬가지로 싸워주면서 이 손을 뺏기지 않아야 안 날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정확하게 어떻게 기울이기를 하는지 알아야,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알아야 디펜스를 할 수가 있는데 기울이기를 팔 드는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 디펜스의 개념을 몰라서 뭐 공격은 하면서 이 허벅다리가 늘 수가 있는데 디펜스가 안 느는 거예요. 디펜스가 그러면서 공격이라도 배우면 유도는 정확해요. 공격을 하는 사람과 공격을 받는 사람, 방어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공격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공격을 정확하게 못 깨달아 버리니까
방어를 깨달아 버릴 수 없는 게 가장 이 기울이기에 슈퍼맨 자세의 가장 큰 맹점이거든요. 자, 그 유도 요코하마 채널인데 그 기존에 저희만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본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뭐 의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유도 요코하마 채널에서 굉장히 좀 실용적이고 좋은 설명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글 자막을 쳐가지고 한글 자막 저기 버튼으로 해가지고 설명 들어보시면은 수련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자, 오늘의 결론. 경기 영상을 보면 그 누구도 팔을 들고 허벅다리를 차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이 팔을 들고 차지 않는 동작 A를 하면서 가리킬 때는 왜 팔을 드는 슈퍼맨으로 만들어야 하는 B로 가리키냐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선수들이 자기는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키는 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제 되는 거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알더라도 이게 베이직이다,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익히기 시간이 완전 허비하는 거고 허송세월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 신경석 관장도 이제 얘기했죠. 매치기를 많이 해야 된다. 매치기는 뭐 다른 영상에서 또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안 올라가요. 실제로 매쳐야 되기 때문에 팔이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실전적으로 실용적인 그런 형태를 이제 본인의 몸에 익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 매치기를 할 기회가 많고 뭐 후배를 잡고 매치기를 한다던가 매치기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 자기만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자, 생체에서 매치기 많이 합니까? 그리고 자유대련 시간에 자유대련도 많이 안 하잖아요. 자유대련 시간도 뭐 얼마 없고 그 시간에 던질 수 있는 뭐 상황, 기회도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생체에서 오히려 늘 수가 없어요. 이걸 잘못 알고 잘못된 방향으로 아예 길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생체에서 유도 허벅다리 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베이직이라고 알고 있고 이제 전통적인 이런 방법들이 제가 유도 경력 25년인데 그때 배울 때 한 40, 50대의 관장님한테 배웠는데 최하 50년, 뭐 60년, 70년 이상 된 묵은 이론인데 과연 그때의 방법이 정확한 방법일까? 현대에 와가지고 스포츠 과학이 접목돼가지고 훨씬 더 역학이라든지 실용적인 방법일까라고 생각을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도화제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은 저기 우라나게를 굉장히 잘해요. 자, 뚝배기 깨는 우라나게. 자, 요 영상 보시면은 우리가 카타에서 배울 때는 정면에서 이런 식으로 우라나게를 연습하는데 이 영어로 하면은 백드롭이거든요. 상대방 뒤에 붙어가지고 그냥 같이 껴안아가지고 이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우라나게 연습하실 때 단 한 명이라도 앞에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용적으로 형태를 바꾸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뭐 업어치기 이렇게 드는 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니까 이게 맞다. 그냥 다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용적으로 이제 바꾸는 게 맞는 건데 왜 이거를 그렇게 어렵게들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조금 더 편리하고 편안한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